마가렛 스미스 부인은 남편 데이비드 스미스 씨가 세상을 떠난 후 뉴욕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라스베가스에서 사는 큰딸 브렌다 밀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브렌다는 남편 톰 밀러와 두 아이와 함께 좁은 아파트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생 존 밀러가 로스앤젤레스에 집을 장만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질투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엄마, 존이 곧 집을 산대요. 걔는 이제 막 결혼했는데 벌써 집을 마련하다니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브렌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가렛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브렌다, 왜 그렇게 동생을 시기 하는 거니? 존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고 이제 그 결실을 맺는 것뿐이야. 하지만 엄마,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고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아직도 새빵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존은 이제 겨우 신혼인데 너무 불공평해요. 브렌다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존을 좀 설득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 그 돈을 빌려주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라스베가스를 벗어나 캘리포니아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마가렛 부인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브렌다가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든 딸을 돕고 싶었습니다. 알았다, 브렌다. 존에게 한번 이야기해보마.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며칠 후 마가렛 부인은 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존, 내 누나 브렌다 말이다. 요즘 많이 힘든가 보더라. 혹시 네가 브렌다에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집을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서요. 그리고 누나는 돈을 갚을 능력이. 존, 내 누나를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지 마라. 브렌다는 내 친누나야. 가족끼리 도와야지. 마가렛 부인은 존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존은 마가렛 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브렌다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가렛 부인은 존과의 통화를 마치고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브렌다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브렌다가 마가렛 부인을 와라 깨워놨습니다. 존 오빠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걸로 저도 빚도 갚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렛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브렌다, 네가 여긴 웬일이니? 그리고 그 돈은 어떻게 알고? 엄마, 그게 중요한가요?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브렌다는 마가렛 부인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뭐니? 브렌다? 마가렛 부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기 전까지 엄마 집에서 잠시 지내도 될까요? 존 오빠가 돈을 빌려주기로 했으니 곧 이사 갈 수 있을 거예요. 브렌다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마가렛 부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브렌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짐 풀고 편히 쉬렴. 브렌다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돈을 가로챌 계획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계획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브렌다는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존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브렌다는 슬그머니 그 봉투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존이 사라에게 송금하려던 금액이 적힌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브렌다는 수표를 훔쳐 자신의 가방에 숨겼습니다. 엄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브렌다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딜 가려고 그러니, 브렌다? 마가렛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오려고요. 브렌다는 대충 둘러대며 집을 나섰습니다. 브렌다는 곧장 라스베가스에 있는 자신의 내연남 밥에게 향했습니다. 밥은 브렌다가 일하는 카지노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었고 둘은 톰 몰래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밥, 나왔어. 브렌다가 밥에게 속삭였습니다. 브렌다, 이게 얼마만이야? 보고 싶었어. 밥이 브렌다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그런데 나 지금 큰일 났어. 브렌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밥이 물었습니다. 존 오빠한테서 돈을 빌리기로 했는데 그 돈으로 톰빚도 갚고 당신이랑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자식이 수표에 자기 서명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돈을 찾을 수가 없어. 브렌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그럼 어떻게 해? 밥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그 수표에 존 오빠 서명을 위조해 줄 수 있어? 당신 글씨체가 존 오빠랑 비슷하잖아.
브렌다가 밥에게 애원했습니다. 뭐? 위조를 하라고? 그건 범죄야. 브렌다. 밥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밥.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이 돈만 있으면 우리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당신이랑 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브렌다가 밥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브렌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브렌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게. 브렌다는 밥이 위조한 수표를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창구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수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브렌다를 쳐다보았습니다. 손님, 이 수표의 서명이 좀 이상한데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좀 주시겠습니까?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습니다. 브렌다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하며 지갑에서 가짜 신분증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신분증과 수표를 번갈아 보며 한참을 확인했습니다. 브렌다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직원의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수표는 지급 정지된 수표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증도 위조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직원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은행 경비원들이 브렌다에게 다가왔습니다. 브렌다는 꼼짝없이 경비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한편 존은 사라와 함께 새 집을 보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존은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존 밀러 씨, 본인 맞으십니까? 저희 은행인데요. 방금 전에 어떤 여성이 밀러 씨 명의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표가 지급 정지된 수표였고 신분증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그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여성은 자신을 밀러 씨의 누나인 브렌다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존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브렌다가 자신을 속이고 돈을 가로채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존은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사라, 아무래도 그 여자를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더 이상 브렌다 누나의 범죄 행각을 눈감아 줄 수는 없어. 존이 굳은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사라는 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존. 당신 누나라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야. 당신을 위해서라도 이번엔 그냥 넘어가선 안 돼. 존과 사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존은 어머니 마가렛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가렛 부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브렌다가 그런 짓을 했다고? 믿을 수가 없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존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존. 내 잘못이 아니야. 브렌다가 잘못한 거지. 마가렛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당장 라스베가스로 가보마. 마가렛 부인은 서둘러 라스베가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는 브렌다를 만났습니다. 브렌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마가렛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브렌다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니? 네가 왜 그랬는지 엄마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구나. 마가렛 부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톰이 도박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브렌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동생을 속이고 돈을 훔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어. 브렌다, 네가 저지른 짓은 범죄야. 마가렛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저도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잘 알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브렌다가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 스스로 결정해야 할 거야. 엄마는 네가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 마가렛 부인은 브렌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편 존과 사라는 캘리포니아의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존, 당신 누나 일이 정말 안타깝네요. 사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누나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에요. 존이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 가족이잖아요. 너무 모질게 대하지는 마세요. 사라가 존을 위로했습니다. 알겠어요, 사라.
하지만 누나를 다시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존, 지금은 우리 미래에 집중해요. 곧 새 집으로 이사도 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잖아요. 사라가 존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라. 당신 말이 옳아요. 이제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죠. 존이 사라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사라의 친구로라는 사라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듣고 있었습니다. 사라,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구나. 그래도 너와 존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로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정말 끔찍했어. 그래도 존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사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니까. 그리고 내가 언제나 내 곁에 있다는 거 잊지 마. 로라가 사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로라. 네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사라가 로라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고맙긴 뭘. 우린 친구잖아. 로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라, 그 빈센트라는 사채업자는 어떻게 됐어? 그 사람도 경찰에 잡혔어? 로라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아직 잡히지 않았어.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래. 사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 그럼 아직 위험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너희에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로라가 불안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존이랑 나랑 당분간 조심하기로 했어. 경찰에서도 우리 신변을 보호해주겠다고 했고. 사라가 로라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연락하고. 로라가 사라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로라, 걱정해줘서 고마워. 사라가 로라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브렌다가 체포된 후 톰은 겁에 질려 라스베가스를 떠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도박비 때문에 사채업자 비니, 즉 빈센트에게 쫓기고 있었고 브렌다마저 체포되자 더 이상 라스베가스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톰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존은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누나 브렌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너무 심했던 건 아닐까. 존은 갈등했습니다. 사라는 그런 존을 다독였습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 당신은 옳은 일을 한 거야. 브렌다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야. 존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누나가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네. 톰도 도망쳤다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당신이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일단은 브렌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 사라는 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존은 사라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지금은 우리 앞날에 더 집중해야겠어. 곧 새 집으로 이사도 가고 새로운 시작을 할 테니까. 존과 사라는 서로를 의지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은 새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다짐했습니다. 한편 마가렛 부인은 브렌다의 면회를 다녀온 후 착잡한 마음을 안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브렌다를 위해 기도하며 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이 옳았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마가렛 부인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신 말대로 브렌다에게 단호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마가렛 부인은 깊은 후회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딸 브렌다를 위해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브렌다, 엄마는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항상 내 곁에서 널 응원할 거야. 마가렛 부인은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몇 달 후 존과 사라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새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에 몹시 기뻤습니다. 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사라는 존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사라.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존은 사라를 껴안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존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브렌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존 오빠에게, 오빠, 그동안 내가 어리석은 행동으로 오빠와 사라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내가 잘못했어. 오빠의 돈을 훔치려고 했던 것도
거짓말을 했던 것도 모두 내 잘못이야.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 오빠에게 용서를 구할 염치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야. 그리고 통과는 헤어졌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도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고 싶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새 삶을 살고 싶어. 오빠, 그리고 사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브렌다가. 존은 편지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브렌다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존은 사라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라, 브렌다 누나가 변한 것 같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 존이 말했습니다. 그래 보여요. 당신 누나도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니 다행이네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누나에게 답장을 써야겠어. 누나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싶어. 존이 굳은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존은 브렌다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브렌다에게. 네, 편지 잘 받았어. 내 진심이 느껴지더구나. 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니 정말 다행이다. 나도 내게 모질게 대했던 건 미안하게 생각해. 네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앞으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네 편이다. 네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포기하지 마라. 너는 할 수 있어. 존은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브렌다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첫걸음을 뗀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브렌다는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존과 사라는 가끔 브렌다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브렌다가 변한 모습에 안도했고 그녀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습니다. 마가렛 부인도 브렌다가 변한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브렌다가 다시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느 날 브렌다는 존과 사라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작은 가게를 열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존과 사라는 진심으로 브렌다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브렌다 누나, 정말 축하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존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존. 너와 사라가 격려해준 덕분이야. 너희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브렌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누나. 누나가 스스로 일어선 거죠. 우리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에요. 존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너희는 내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야. 브렌다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존과 사라는 아이를 낳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브렌다도 자신의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가렛 부인은 존과 브렌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보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데이비드,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을 찾았어요. 당신이 지켜봐준 덕분이에요. 마가렛 부인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존과 사라는 예쁜 딸을 낳았고 이름을 릴리라고 지었습니다. 릴리는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존과 사라는 릴리에게 사랑과 행복을 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존은 릴리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릴리는 맑은 하늘과 푸른 잔디밭을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존은 그런 릴리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릴리야, 아빠는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단다. 너는 아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존이 릴리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브렌다였습니다. 브렌다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존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릴리를 안고 브렌다에게 다가갔습니다. 브렌다 누나, 오랜만이에요. 존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브렌다는 깜짝 놀란 듯 존을 쳐다보았습니다. 존, 이게 얼마만이야? 이게 누구야, 릴리니? 네, 릴리예요. 많이 컸죠?
존이 릴리를 아는 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존, 너 정말 좋은 아빠가 되었구나. 브렌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나도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아이들도 많이 컸네요. 존이 브렌다의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알다시피 나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녀석들 덕분에 힘내서 살고 있어. 브렌다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그래도 누나는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존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마워, 존.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힘이 난다. 브렌다가 감동한 듯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나, 우리 이제 과거는 잊고 앞으로 잘 지내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존이 브렌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존. 우리 가족이잖아. 나도 이제부터라도 너에게 좋은 누나가 되도록 노력할게. 브렌다가 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존과 브렌다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이들의 소식도 나누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존과 사라는 둘째 아이를 낳았고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둘째 아이의 이름을 데이비드라고 지었습니다. 브렌다의 가게는 더욱 번창했고 그녀는 이제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했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마가렛 부인은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존과 브렌다가 화해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어느 주말 존과 사라 그리고 아이들은 브렌다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브렌다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존, 사라, 그리고 우리 조카들 와줘서 정말 고마워. 브렌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가 더 고맙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주시고 존이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린 가족이잖아.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브렌다가 넉살 좋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았고 존과 사라, 그리고 브렌다는 오랜만에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존, 네가 내게 보내준 편지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내 편지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브렌다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누나, 그건 누나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에요. 누나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도 정말 기뻐요. 존이 훈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살았을 거야. 네가 내게 손을 내밀어준 덕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 다시 한번 고마워. 존. 브렌다가 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존이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린 가족이야.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행복하게 살아가자. 브렌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존과 사라, 그리고 아이들은 브렌다의 가게를 나서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다음에 또 이모 가게에 놀러와요. 릴리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릴리. 다음에 또 오자. 이모가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실 거야. 사라가 릴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모 가게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이모는 훌륭한 요리사 같아요. 데이비드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래, 데이비드. 내 이모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지. 너희는 이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해. 존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비록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들은 용서와 이해를 통해 더 강하고 단단한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마가렛 부인은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이 옳았어요. 가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에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행복을 찾아서 정말 기뻐요. 마가렛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가족의 곁에서 그들의 행복을 지켜줄 것을 다짐했습니다. 몇 년 후 릴리와 데이비드는 훌륭하게 자라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릴리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진 화가가 되었고 데이비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존과 사라는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릴리는 자신의 첫 번째 개인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존과 사라, 그리고 브렌다와 그녀의 아이들까지 모두 릴리의 전시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릴리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그림은 정말 훌륭해. 존이 릴리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이모와 이모부, 사촌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릴리가 벅찬 감동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릴리, 내 재능은 정말 놀라워. 앞으로도 멋진 작품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훌륭한 화가가 되길 바란다. 사라가 릴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의 응원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릴리가 사라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릴리, 내 그림은 정말 아름다워. 특히 가족의 사랑을 그린 그림은 정말 감동적이었어. 브렌다가 릴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사촌들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릴리가 브렌다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릴리 누나, 정말 멋져요. 저도 누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브렌다의 아들이 릴리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너도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꿈을 잃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렴. 릴리가 따뜻한 격려를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릴리의 전시회를 마치고 존의 집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존, 브렌다, 너희가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정말 행복하구나. 마가렛 부인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다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가 없었다면 저희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존이 마가렛 부인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저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브렌다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런 말은 그만하렴. 엄마는 그저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뿐이야. 너희가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마가렛 부인이 벅찬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과 가르침을 잊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전해줄게요. 존이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 존, 너희는 훌륭한 부모가 될 거야. 그리고 릴리와 데이비드도 너희의 사랑 속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날 거야. 마가렛 부인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서로의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이겨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몇 년 후 데이비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변론을 해주었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청년의 결백을 믿었고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데이비드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누명을 벗을 수 있었어요. 청년이 데이비드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어 저도 기쁩니다. 데이비드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저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이 존경의 눈빛으로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공평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힘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데이비드가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졌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존과 사라는 데이비드가 훌륭한 변호사로 성장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존이 데이비드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와 엄마의 사랑과 가르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존과 사라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데이비드, 너는 정말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구나. 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었다니. 정말 기쁘다. 사라가 데이비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데이비드가 사라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데이비드 오빠, 정말 멋져요. 저도 오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릴리가 데이비드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릴리, 너도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내 꿈을 잃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렴. 데이비드가 릴리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넸습니다. 데이비드, 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된 것은 어쩌면 브렌다 이모의 영향도 있을 거야. 이모의 과거를 통해 너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을지도 모르지. 존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이모의 과거는 제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저는 이모의 과거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데이비드가 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데이비드.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정말 기쁘구나. 앞으로도 너의 그 신념을 잃지 말고 훌륭한 변호사가 되길 바란다. 존이 데이비드를 격려했습니다. 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데이비드가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데이비드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훌륭한 변호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존과 사라, 그리고 릴리, 그리고 브렌다 가족에게 큰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가렛 부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존과 브렌다는 어머니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가 남긴 사랑과 가르침을 잊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존,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은 바로 가족의 사랑이야. 우리 앞으로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말자. 브렌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브렌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주자. 존이 브렌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가렛 부인의 장례식에는 존과 브렌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마가렛 부인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마가렛 부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녀의 삶을 추억했습니다. 마가렛 여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가렛 부인과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이웃이 애도의 말을 전했습니다. 마가렛 여사님은 제게 어머니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마가렛 부인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청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마가렛 여사님은 진정한 천사였습니다. 그분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가렛 부인의 친구가 그녀를 추억하며 말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존과 브렌다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사진 앨범을 보며 어머니와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존, 이 사진 좀 봐.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야. 브렌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이 사진을 보니 어머니와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존이 그리운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어머니셨어. 우리를 위해 항상 헌신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지. 브렌다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래, 브렌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최고의 어머니셨어.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할 거야. 존이 브렌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어머니가 남긴 사랑과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몇 년 후, 존은 자신의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그 회고록에는 존의 어린 시절부터 브렌다와의 갈등, 그리고 어머니 마가렛 부인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가족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 마가렛 스미스 여사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존은 책의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존의 회고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존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존은 한 독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존의 회고록을 읽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가족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 씨의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존 씨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동생에게 용기를 내어 연락을 했고 드디어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 씨의 책 덕분에 저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은 그 편지를 읽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매우 기뻤습니다. 사라, 이 편지 좀 봐. 내 책을 읽고 가족과 화해했다는 독자의 편지야. 존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여보,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라가 존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당신과 어머니 덕분이야. 당신과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이런 책을 쓸 수 없었을 거야. 존이 사라와 마가렛 부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훌륭한 작가예요.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가가 되길 바라요. 사라가 존을 격려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의 응원에 힘입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할게. 존이 사라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존은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쓰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존과 브렌다는 어머니 마가렛 부인이 남긴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그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존의 손녀인 릴리의 딸, 즉 증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존은 증손녀를 보며 어머니 마가렛 부인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이곳에 계셨다면 이 아이를 얼마나 예뻐하셨을까요? 존이가 태어난 증손녀를 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존, 어머니는 분명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축복해주고 계실 거고요. 브렌다가 존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래, 브렌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실 거야. 존이 어머니를 추억하며 말했습니다. 존과 브렌다는 그들의 어머니, 마가렛 부인이 남긴 사랑과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들 자신들의 가족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 위대한 유산을 계승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줄 것입니다. 마가렛 여사가 그토록 소망했던 것처럼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의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세월이 또 흘러 존의 증손녀, 즉 릴리의 손녀가 자라 어엿한 숙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릴리처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고 훌륭한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존의 서재에서 우연히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존이 쓴 회고록이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고 곧 존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삶이 이렇게 파란만장했을 줄이야. 그녀는 책을 읽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존의 회고록을 통해 증조 할머니 마가렛 부인의 위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존과 브렌다, 두 가족이 겪었던 갈등과 화해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나. 그리고 할아버지와 큰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아. 그녀는 책을 덮으며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그녀는 존에게 달려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에 쓰여있는 이야기가 모두 사실인가요? 그녀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모두 사실이란다. 할아버지가 직접 겪은 일들을 쓴 책이지. 존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겨내셨어요? 그녀가 존경의 눈빛으로 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란다. 그리고 내 증조할머니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지. 존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증조할머니의 사랑이요? 그녀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 네, 증조할머니는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셨단다. 그분의 사랑 덕분에 우리 가족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 존이 벅찬 감동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증조할머니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가 굳은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정말 기쁘구나. 너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존이 그녀를 꼭 껴안으며 격려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존의 회고록을 여러 번 다시 읽으며 증조할머니 마가렛 부인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존과 브렌다의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훌륭한 화가가 되어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 속에 증조할머니로부터 이어진 가족의 사랑과 존과 브렌다의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큰 전시회에 자신의 그림을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전시회에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그림을 전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그림은 저의 증조할머니, 마가렛 스미스 여사님께 바치는 그림입니다. 증조할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전시회에서 자신의 그림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에게 먼저 연락해서 화해를 청해야겠습니다. 한 관람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가족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관람객이 그림 앞에서 묵묵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전시회에서 큰 호평을 받았고 그녀는 유명한 화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녀의 그림을 보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던 가족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그림 덕분에 저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읽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증조할머니 마가렛 부인으로부터 이어진 가족의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자신의 그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 속에 증조할머니 마가렛 부인의 사랑, 그리고 존과 브렌다의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를 담아 영원히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마가렛 부인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이야기를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세상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를 넘어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줄 것입니다.